오늘 첫 번째 발표는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로 계시는 유소영 교수님으로부터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역할 분석과 정책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먼저 청해 듣고 그 다음 순서로 이경훈 교수님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의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는 주제는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분석한 후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헬스케어 트윈에 대한 부분에서 특징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쟁점과 제안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시간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디지털 트윈에서 헬스케어 특징상 환자가 유래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특별한 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트윈에 대한 특징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1년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10대 대표 과제들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과제로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데이터의 저장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병원 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에서 병원 내에서 해당되는 의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또 외부 클라우드로 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분석 그리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됐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 전략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인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트윈을, 그러니까 쌍둥이를 디지털화해서 구현하고 이를 실제 사물과 실시간 동기화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관제, 분석, 예측, 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현실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기술을 뜻한다라고 이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지만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에서 특색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공통 요소로는 두 가지 특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공통 요소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현실적인 객체 수준의 모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얼마큼 이뤄질 수 있을지가 필수 요소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나사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자면은 물리적 객체, 예컨대 자산이랑 프로세스, 시스템 등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 복제로 수면 전주기에 걸쳐서 대상 각 객체 요소들의 속성, 상태들을 유지하며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동적 성질로 묘사하는 가상의 모델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현실 세계 헬스케어 객체, 예컨대 인간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병원 등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으로 트윈화하고 디지털화된 특정 공간, 예컨대 메타버스 등에서 트윈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검사, 진단, 치료, 재활 등에 대한 분석과 해석, 설명, 예측 등을 최적화해서 실현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환자라고 보면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또 만약에 검사를 해서 인체르물 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체르물 등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의사나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IoT나 기기 데이터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얼마큼 잘 연계 결합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당 360도 종단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생산된 데이터, 후향적 데이터와 전향적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붙여서 모사 수준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예측도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투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동적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또 이것을 투인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트윈, 특히 헬스케어 쪽에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쟁점과 제한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사실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트윈 자체 문제이기보다는 정밀의료를 수행하려고 했었던 기존 사업부터 발생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인간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모사 수준으로 트윈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구체적 동의를 계속 받는 것, 그러니까 현재 진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구체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동의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지금 디지털 트윈 형태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그리고 셀프 리포트 방식으로 수집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예컨대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해당되는 데이터가 또 전향적으로 계속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처럼 진료 데이터인 경우 이것을 또 사용하려고 한다면 환자가 사이트, 다시 말해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페이퍼 베이스드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페이퍼 베이스드로 동의를 받는 과정이 모사 수준의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되는 방식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의 쟁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은 모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종단적, 다시 말해서 360도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 결합이 돼서 나를 쌍둥이처럼 모사할 수 있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트윈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트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생산 수집되는 부분들에서는 구체적 목적에 따른 개발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디지털 트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과 수집 단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의를 획득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진료 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른 시행 규칙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법과 동법 시행 규칙에서는 진료 기록부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1회에 한정해서 연장이 가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 사람당의 존재적인 데이터, 나의 구체적 모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폐기돼야 되는 인체의 개인정보가 되는 순간 나를 모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전송 요구권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마이 헬스웨이 같은 이제 정부의 전송 요구권 등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이 헬스케어 트윈에 대한 부분들이 수행이 되려고 한다면 A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B, C, D 기관과 연계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의료 분야의 전송 요구권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가 연계 결합이 되려고 한다면 각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게 공공 데이터이던 민간 데이터 간의 경우이던 연계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17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수집과 생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용에 대한 부분들,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연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은 또 부족해서 이것으로 충분하게 연계 결합이 어렵다라는 또 현실적인 한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사에 대한 부분들에서 한 사람의 종단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는 국가 데이터 정보, 그다음에 병원에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유전체 정보, 개인의 건강 데이터의 종류들, 그리고 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환자가 착용하는 분석 앱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두 다 한 사람의 종단적 데이터로 연계 결합할 때 그 모사 수준이 증가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일부분에 대한 사항들만 먼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 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부분들이 그 법과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항목에 따라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하고요. 하지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의 명부나 진료기록부 5년, 10년, 그리고 해당되는 진단서에 대한 부분들 3년, 그래서 1회까지라고 한다면 진단서인 경우는 6년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사가 되려고 한다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데이터들이 보존이 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 트윈이 되는데, 이 법에서는 사실은 이미 파기되어야 되는 그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립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시간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헬스케어 트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기화가 잘 되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계속 수집하는 데이터나 혹은 처음에는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니까는 BCD 기간에 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 붙여져야 됩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를 베이스로 한 종이 기반의 동의 체계로는 이 실시간의 동기화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의 체계, 동의에도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 트윈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이 동의 체계도 굉장히 다이나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컨센트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같은 정의들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개인화된 컨센트 양식으로 디지털화된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약에 환자와 의사 혹은 환자와 연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쌍방향 소통을 하고, 그리고 환자나 연구 대상자, 연구 참여자를 의사결정의 중심을 두는 모델이다.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동의를 획득하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동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종이로 왔었을 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었을 때 그 비지세에 의해서 동의를 획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동의를 획득한 후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렉트로닉하게 동의를 획득한다라고 한다면 더 빠르게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용하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컨센트가 해결책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이 연구나 개발 목적부터 시작할 텐데, 혹은 이것을 진료나 혹은 교육 목적으로도 수행될 텐데, 참여자 모집 방법부터 이 플랫폼에서 다이나믹하게 컨센트를 받기 전에 참여자들도 모집하고, 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도 하고, 참여자들을 유지하고, 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이나믹 컨센트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트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서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이나믹 컨센트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술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진 간에도 격차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것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무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표준화된 동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의를 통해서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참여자의 메디컬 트윈이나 헬스케어 트윈에 대한 문해력이 향상시켜서 설명도 가능하고, 또 리모트한 방식으로 컨센트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에서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환자 유래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셀프 리포티드 데이터일 수가 있겠는데, 본인들이 기술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 사람에 대한 생성된 데이터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본인의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하고 이것이 하나의 트윈으로서 형성되는 데이터로서 구성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또 환자에게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동의한 그 사항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트래킹 가능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반대로 연구 참여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본인이 어디까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의료진 혹은 연구자인 경우에서는 해당되는 또 동의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의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의료기관이나 혹은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수집되는 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환자 스스로가 본인이 이제 그 만들어낸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혈압이나 혈당, 심전도, 심박수, 섭취, 음식물 그리고 운동량, 휴식, 자기 보고식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본인이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로 잘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종합적인 데이터여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의 모사 형태가 굉장히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의무에서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책무와 의무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연구 대상자나 환자가 그 리포트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환자나 혹은 연구 대상자도 그 환자에서 참여자로 전환되고 그들이 또 책무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선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동의하는 체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참여하는 참여자와 환자의 책무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